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죠. 악인 하면은 뭐 히틀러, 스탈린, 김정일 같은 극악무도한 국가 지도자들을 떠오르게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칼로 마구 찌르는 묻지마 범죄자들, 개발차익 1조 8천억 원을 자기들끼리 꿀꺽 먹어치우는 놈들, 자기 아이 담임선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부모, 자기가 낳은 영아를 출생 신고도 안 하고 유기해버리는 부모,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상에는 나쁜 놈이 좋은 사람보다 2배가량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가 뽑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은 나쁜 놈이란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이 됐겠습니까?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은 굴러가죠.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히 그러죠.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뭐 선한 존재인가. 그래서 뭐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뭐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제 편협하고 누구나 이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죠. 선인이 되고 싶고 이제 악인은 안 되려고 그런 걸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인과 악인, the good, the bad, or the good, the wicked,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 나한테 나쁜 사람이냐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실험을 소개하면서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은 소개하고 싶은 이 영화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틀리다. 일률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게 2006년에 제작된 영화니까 꽤 오래된 거죠. 2006년에 제작된 그 크래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충돌이란 뜻이죠. 이게 그 해의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이제 다 받았는데 뭐 흥행은 별로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LA 배경으로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샌드라 블락도 나오고 맷 딜런, 라이언 필립, 그 흑인 배우들 특히 그 테렌스 하워드, 돈 치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영화를 보고 뭐 인종 편견, 인종 갈등을 다뤘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평이 많지만은 그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은 검사, 경찰, 방송인, 백인, 흑인, 동양인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착한 일을 해요. 남을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극악무도해질 수도 있고 정말 착해질 수도 있구나. 이건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선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글을 좀 보니까 뭐 어떤 분이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는 예를 그 50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50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악한 사람들을 보면 뭐 불만이 많고 욕심이 많고 거만하고 가부장적이다 뭐 이제 그런 쭉 얘기가 그런 걸 이제 나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가 높아질수록 거만해진다. 요거는 뭐 선하건 착하건 간에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불만이 많고 욕심이 많고 거만하고 가부장적이라고 꼭 악한 사람이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래서 뭔가 악은 이제 공존하는데 내 안에도 그게 공존해 있고 세상에도 그게 이제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그 엉뚱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이건 뭐 누구나 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테라노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라 그러죠. 스타트 기업을 세운 엘리자베스 홈스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여성이 1984년생이에요. 미국 여성입니다.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17살에 스탠포드 화학과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2002년에 테라노스라는 스타트업이라 그러죠. 벤처 기업이라고도 그러고 그거를 세워요. 세웠는데 2014년도에 뭘 발표해나 하면은 이 혈액 검사용 휴대용 키트, 그 이름이 에디슨인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혈액 검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체열이라 그러죠. 가서 주사기를 꽂고 이렇게 뽑아 가지고서는 하면은 그 다음 날쯤에 뭐 당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고 당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손끝으로 이렇게 손끝의 바늘을 딱 키트가 딱 하면은 그거를 그 연구소에 보내면 그러니까 테라노스에 보내면 4시간 안에 200여 가지 질병, 무려 200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가려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번거롭죠. 기다려야 되죠. 주사를 찌르는 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바늘로 끝을 한 방울만 딱 하면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통 그 당시에 그 혈액 검사가 70억 회가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인데 70억 회가 70억 번이 실시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에 그 비용이 50불에서 100불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라노스가 개발한 혈액 검사용 휴대용 키트는 10불에서 20불. 엄청나게 가격을 줄이죠.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가도 되죠. 바늘 안 찔러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그걸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홈스가 주식 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년 사이에 45억 달러. 그래서 뭐 여성 중에선 최고의 뭐 부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16년에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테라노스, 엘리자베스 홈스가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투자를 유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 4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전부 다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루퍼트 머독, 그 미디어의 왕이라 그러죠. 아마 홍콩의 스타 TV,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폭스 텔레비전, 이 사람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기로 밝혀져 가지고 그게 뭐 어떤지 아직도 이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날린 거죠. 근데 거짓말은 확실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요 그림이 엘리자베스 홈스예요. 금발에다가 백인 뭐 미녀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그 키트입니다. 이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펀지 사기 버나드 메이도프 꽤 오래됐네요. 2009년이니까 그때는 아주 떠들썩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잊혀졌지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버나드 메이도프를 아시죠? 1938년생으로 이제 유대인인데 이분이 월가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나스닥 거래소의 이사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의 뭐 거물에 해당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펀드를 운영했는데 650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져도
어떻게 됩니까? 한 70조 정도 되는 거죠. 70조 정도를 모아가지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투자하면은 그 매달 10%를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다가 가입이라 할까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입할 정도다, 투자할 정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막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게 폰지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 밑돌 빼가지고 윗돌 고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폰지 사기였는데 이게 왜 발각이 났나 하면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서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150년형. 그러니까 1938년생이니까 뭐 이제 추록하기는 틀렸겠죠. 그러면서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리면서 150년형 판결을 내리면서 석방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뭐 가석방 이런 거 없다. 넌 감옥 서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죽어라. 이제 이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건 그 월가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나스닥 거래소의 이사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사기를 치다니 그 액수도 650억 달러. 우리도 뭐 이런 사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 뭐 돈은 다 날라갔죠. 원금은 못 받았죠. 자살한 사람들이 속수를 했고 버나드 메이도프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병들이 악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버나드 메이도프나 또는 에자베스 홈스는 정말 악의를 속인 거죠, 사람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악인이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생각해 보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뭐 심리학을 전공하시거나 심리학 개론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1971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 바르도 193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1년도에 그 실험을 했으니까 38 젊은 나이에 실험을 했죠. 다 알려진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학생 24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캠퍼스 안 지하에다가 감옥, 유치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역할극을 시킨 겁니다. 간수하고 수감자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감옥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해라. 그리고 수감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라. 그리고 감옥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해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간수가 뭐 영화에서 봤는지 직접 뭐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간수처럼 하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같은 대학생들을. 요게 그 당시에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 뭐 선글라스도 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봉을 차고 여기 곤봉이 있죠. 예, 차고 이렇게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죄수복 입히고 벽에 돌아서게 하고 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게 하고 하면서 이게 뭐 완전 죄수 같죠. 이렇게 고개도 푹 숙이고 있고 이 사람도 죄수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진짜 간수 같죠. 예,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간수하고 수감자로 실험 대상자를 나눌 적에 소위 말해서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나눴겠죠. 아주 뭐 원래 악한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간수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감자들이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뭐 며칠 사이에 정신 질환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원래 2주 동안 지속되려고 했는데 5일 만에 중단이 됐어요. 이제 이게 이제 영화화도 됐습니다. 엑스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실험으로 뭐 필립 짐바르도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도 떡상을 한 겁니다. 엄청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
아니냐 그런 본성을 떠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감자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뭐 죄수입니까? 나 그냥 실험에 참여하러 왔는데 간수가 욱박 주른다고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짐 바르도가 나중에 이제 미국 심리학회 회장 지내고 심리학계 뭐 거물이 됐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썩은 사과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과 상자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썩어버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간수하고 수감자로 역할을 나눴는데 그 맡은 사람을 바꿔놔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 이 말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저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통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악인 역할을 맡기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고, 내가 선한 역할을 맡으면 선한 사람이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럼 내가 내 자아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5일 만에 중단을 했는데, 그 심리학과 박사과정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하나가 뭐 짐바르도 교수가 무슨 실험을 한다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거길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들여다보니까 엉뚱한 짓을, 학생이 보기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그 실험을 기획한 짐바르도 교수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그 여학생이 이제 똑똑한 여학생이죠. 그 박사과정 학생이. 그래서 둘이 그 박사과정 여학생하고 짐바르도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스탠포드 감옥 실험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은 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실험자인데 야 똑바로 서 이러고 똑바로 서고 이러는 겁니다.